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성상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불법으로 출발해서 불법으로 끝날 것 같은 마지막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이 과정들을 제대로 찔러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이대로 넘어가다가는 결국은 불법으로 정권을 빼앗기는 뼈아픈 기록을 남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국회, 대법원, 법원, 헌법재판소, 군,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선관위,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래 전체 다 각 정부 기관에는 헌법이 부여한 각각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국회가 지금 남발하고 있는 이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의 소추 기간은 대2기관인 국회다 보니까 지금 192석의 야당은 이것을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 남발을 일삼았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무려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남발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탄핵의 대부분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는 원칙을 벗어나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는 출근 3일 만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출근 3일 만에 무슨 직무집행을 했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뭘 했다는 겁니까? 결국 이런 황당한 국회 탄핵 소추를 받아든 헌법재판소가 도저히 판결을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질질 끌다가 걷기가 직무정지기간 6개월이 다 되었어야 마지못해서 4대4라는 아주 미묘한 5대3도 아니고 4대4로 아주 애매한 점수로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재명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검사를 탄핵하는가 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훈 중앙지검장 4차장, 최재원 반부패 2부장까지 탄핵을 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보란듯이 진행이 됐고 그것도 모자라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 1차장, 방첩사 수사단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 중추기관장들을 모조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직무를 중지시켜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탄핵 남발과 국민들 애구심이 고조되어 있는 부정선거 문제를 확인해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경까지 한순간에 내란죄로 뒤집어 씌워서 대통령까지 탄핵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나라에 법이 있기는 한 겁니까? 민주당의 줄탄핵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고 둘째는 헌법 정치를 남용하고 있고 셋째는 국정운영에 혼란을 자초하고 있고 네 번째는 반복된 탄핵 발의로 국민 갈등 심화와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히 수행해오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발의는 헌법 위반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따지면 이재명이 국회로 들어간 이후에 자신의 사브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국회, 방탄하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까지 온 겁니다. 살펴봤듯이 국회는 이런 탄핵의 권한을 남용과 남발을 넘어서 무지막지 무소불위로 남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국회가 29건의 탄핵 남발에 의한 국정마비, 입법폭거, 예산폭거, 사법시스템 파괴와 부정선거 의혹 진실규명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반대로 내란죄를 여겨서 위법과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대통령을 감옥에 가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는 192석의 야당, 공수처, 검찰, 서울지방법원, 경찰, 군, 국정원, 선관위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까지 합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빠른 시간 내에 탄핵을 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빼앗으려는 그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국회는 탄핵안 70%를 구성하는 내란죄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 제의회기를 거치지 않았고 헌재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표결권 침해이자 탄핵소추 의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대하게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법으로 시작해서 위법으로 끝날 태세가 된 겁니다. 아니 위법을 넘어서 불법을 자행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국회는 주어진 권한을 마구잡이로 남발해도 괜찮고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마비를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온데간데 없고 반란 세력들에 의해서 반대로 내란죄로 엮인 겁니다. 비상계엄은 수차 수백 번 얘기지만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유권한이어서 형사수주도 받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국회는 초기 내란죄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정작 국회 헌재 심리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내란죄를 빼버린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사기 탄핵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도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면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국회 탄핵 의결을 무효로 선언하고 기각하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헌재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탄핵 인용을 하려고 지금 안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부 미쳤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았고 국민의가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국민들을 내란 동조 집단 또는 내란 동조 세력을 몰아서 모두 다 주홍글씨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내란 수괴를 노래 부르고 무지한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렇게 떠벌리던 민주당이, 이렇게 떠벌리던 야당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돌변해서 탄핵소추서에 내란죄를 빼버린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실형 선고가 예상돼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끝나기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먼저 끝내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국민들을 하기를 바보로 하는 짓거리가 아니고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이기 때문에 내란이 전제되어야 탄핵 사유가 되는데 이 부분을 빼버리면 탄핵의 실체가 없으신 거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 이게 빈껍데기 탄핵소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내란죄 포함 여부에 따라서 탄핵 찬반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표결을 해야 된다는 그 주장까지도 다 묵살을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법조계 일부에서도 탄핵안 70%를 구성하는 내란죄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지만 이것 또한 국회와 헌재가 함께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오직 그뿐입니까? 내란죄를 앞세워서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장을 넘기니까 검찰이 또 이번에는 내란죄로 엮었던 직권남용죄를 빼버리고 내란 수괴죄로 법원에다가 구속 기소 의견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국회에서 내란죄를 빼버리고 검찰에서 직권남용죄를 빼버리면 대통령 죄는 뭡니까? 이거 두 개로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이거 두 개 빼면 나머지 이 지적이라는 형사처벌은 받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걸 다 빼버렸어요. 죄가 없잖아. 그럼. 이게 바로 무법천지고 반란 세력들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본 것이라고 제가 수차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자들이 적어도 멋대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위법과 불법을 보란듯이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떠나서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탄핵처럼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민주당 입맛대로 얼렁뚱딱 탄핵 소추안에 국회 의결 절차도 없이 탄핵 사유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헌법재판소 보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삼아서 기각할 수 있다. 이걸 왜 민주당이 모르겠습니까? 주지하다시피 비상계엄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 아니고 비상계엄의 조건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국회의원도 헌법재판도 아닌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 계엄령 발동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국회가 판단해서 그것도 야당 판단으로 이런 식으로 내란죄로 엮어서 탄핵할 수 있다면 어떤 대통령이 탄핵에 살아남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탄핵을 마구잡이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이걸 다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위헌법률을 제정했을 경우 또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이런 특권 전체 다 무시하고 누군가는 처벌을 할 수 있어야 이게 공평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대통령도 신이 아닌 사람인지라 오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고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내란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100% 내란죄를 넣으면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섰기에 민주당이 부랴부랴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삭제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빼야 될 내란죄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언론을 부채질하고 온갖 내란 수괴죄, 내란 혐의도 아니야. 그냥 내란죄 이래가지고 완전 확신범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국민들에게 완전히 세뇌시켜 놓고는 내란죄를 쏙 뺐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핵심 정당의 대표인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재판만 해도 1심이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하물며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그것도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 복잡한 사안들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20에서 실행 나와서 법정 구속될까봐, 그러면 대선에 못 나올까봐 그게 우려돼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그리고 헌재법이 무슨 엿가락도 아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8명으로 심리에 탄핵을 기각하고는 갑자기 40여개를 불러들여와서 구인체제로 하려는 의도는 또 뭡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위헌이라고 선고해서 만약을 헌재로 불러들인다면 내란 수계의 마침표는 결국 헌재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헌법을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전원은 물론이고 헌재 관계자 모두 탄핵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 유린의 불법이 아니라면 이진숙 위원장처럼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권은 물론이고 나머지 결의 중인 탄핵권을 모두 처리하고 나서 9인 체제로 해도 늦지 않을 거랍니다. 만약 만약을 불러들여서 9인 체제로 갖춰 탄핵을 심리하고 선고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8인 체제로 선고한 이준석 위원장 탄핵 선고가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역시도 8인 체제로 심리하고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불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2017년, 16년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증거들을 다 모아서 세미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온갖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법적 투쟁을 지금까지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서를 만들어냈어 벌써. 이게 지금 보십시오.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 백서 안에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문재인 정권이 다 무시했지만 이 백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요 토대로 하면 그대로 아마 헌법재판관 두 손을 들어야 될 겁니다. 국회에 이런 짓거리가 만약 국회 해산관이 지금도 존재했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국회 해산권을 없앤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해산권이 있으면 저 국회가 이런 난리부터 떨겠습니까? 대통령이 열받아 국회 해산할 뿐인데 비상계엄 낼 필요 뭐 있습니까? 제5공화국 시절까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은 존재했습니다. 4공화국 때 헌법은 59조 1항에서 대통령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재임했던 제5공화국에 와서는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57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해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해주겠습니까? 물론 뭐 같은 당 소속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국회 구성 이후 1년 내에는 해산이 불가하다는 제약사항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화 운동 이후 1987년 헌법 개정이 있을 때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명문에서 삭제가 된 겁니다. 그 노태우전 그때 이게 삭제가 된 거예요. 그 괜히 6.29 선인가 뭐 해가지고 까먹고 말이야. 5.18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국회 해산권은 1987년 9차 개헌에 따라서 현행 헌법이 마련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국회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개헌을 통해서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 권한에 다시 포함시키고 부활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선상TV가 헌법재판소에 경고합니다. 헌법 제1조 2항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도 국민 주권의 행사가 제대로 집계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측이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언제가 단칼에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후에 제기됐던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들, 이건 모두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함에도 무려 3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재판 첫 기일에 모든 증거를 기각하고 변론까지 종결을 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민경호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비례대표 부정선거 판결하는데 3년간 시간을 끌다가 재판 첫 기일에 모든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 종각하고 변론 즉각 종결했다. 변론 그런 거 없어. 투표함 열자고 안 돼. 그리고 바로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판결했다. 아닌가 다르게 126건을 모두 종결했어요. 근데 126건 중에 제대로 심리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에? 세상에 이런 재판, 이런 엉터리 선고가 어디 있습니까? 대법관들이 대놓고 법을 어긴 겁니다. 대법관들하고 헌법, 선관위하고 한 통속이 돼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적어도 126건에 대한 빼박 증거들을 보고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 또 혹시나 보완해야 되는 보완사항이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당일 투표, 당일 개표를 해야 되겠구나. 뭐 사전 투표 없애야 되겠구나. 뭐 이런 뭔가는 개혁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면 대법관들이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직선거법 225조인가 180일 이내하는 거 다 어겼잖아. 공직선거법을 대법관들이. 이러니까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는요, 헌법 제1조 2항을 정명으로 어긴 것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도 선관위는 대법원 판결을 핑계 삼아서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없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없어? 수백 가지인데. 이것들은요, 한 표, 두 표,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뭐 실수다, 뭐 어쩌고저쩌고 오파이다. 국민의 주권은 한 표도 중요한 겁니다. 단 한 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떠나가지고 국민의 주권은 개개인 거기 때문에 한두 표, 아니 단 한 표라도 차이가 나서 안 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들이 모두 다 판사들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기각하고는 배째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꼬라지를 안다면 헌법재판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의 주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인데 반대로 한술 더 떠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투표수 검증 요청까지 묵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탄핵까지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선관위와 법원, 거기에다 헌재까지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죽이려고, 아니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주어진 권한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오늘이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리하고 선고할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자 불법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국민들을 개무시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탄핵을 심리하고 선고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하고 무고죄 처벌감이라는 사설을 쓰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여기까지 만약에 인용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오. 군도 개판, 경찰도 개판, 법원도 개판, 대법원도 개판, 선관위도 개판, 헌법재판소도 개판. 뭐가 제대로 돌아가냐 이겁니다. 뭐가 공수처도 개판. 나라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러면요. 상권 분립이 폼으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비판하고 계획을 통해서 좋은 정부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돼서 입법폭구에 행정부고 사법부가 다 박살이 났어요. 전부. 박살만 하면 다행인데 사법부는 거기에 또 얹혀가지고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이 앞선 방송 제가 뭘 했습니까? 사법 사회주의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그냥 내비둘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거 이 상태로 가면 100%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 요새는 조중동도 헷가닥해가지고 좌파들 편을 들고 이러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허리 말로 조선일보가 이거 보니까 이 탄핵 이거 전부 엉터리다. 이런 사설을 써서 전부 기각해라. 무고죄 처벌갑니다. 당연히 처벌해야죠. 이걸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보았다면 조선일보 사설을 똑바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 또 한국 사거리 거기에 기자회견 또 집회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또 나가야 됩니다. 내일은 또 수원 가야 됩니다. 정신없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의 사거리 4번 출구 앞으로 전부 다 와주시고요. 오늘 2시 막아야 됩니다. 1시에 아마 우리가 시작이 되니까 물론 결정은 했겠지만 인간인지라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아마 수용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모두 나와서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